여기 한 중국 여성이 한국 여권과 주민등록증을 들고 미국에 입국하려다 붙잡혔습니다. 여권 사진 속 환한 미소와는 달리 출입국 심사대에서 그녀는 창백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고 하는데요. 심사관이 한국어로 질문을 하자 이 여성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Started speaking to her and she wasn't able to reply in Korean. It appears that she doesn't speak Korean, which is 이상하게도 한국인 여성이 한국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한 것입니다. 긴장한 듯 계속해서 바닥에 침을 뱉던 여성. 통역을 불러도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이러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 여권의 가치 역시 크게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중국인들 사이에서 위조된 한국 여권을 이용한 미국 불법 입국 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이 쌓아온 신뢰를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미국 공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A 국제공항의 출입국 관리관 제이크 윌슨입니다. 10년 동안 이 자리에서 하루 수백 명의 여행객들을 만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제 직업이 단순히 여권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것을 국가의 첫 관문을 지키는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하루는 수많은 사연과 마주합니다. 유학의 꿈을 안고 온 학생들, 사업차 방문하는 기업인들, 가족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들까지 때로는 그들의 표정 하나, 떨리는 목소리 하나에서 위험 신호를 감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 일이니까요. 특히 저는 한국인 여행객들을 맞이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언제나 정중하고 깔끔하게 준비된 서류, 예의 바른 태도가 인상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일들이 자주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하게 시작됩니다. 저는 출입국 관리관으로서 매일 수백 명의 여행객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늘 그렇듯 오늘도 긴 줄이 이어져 있었죠.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들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미국에 도착했다는 설렘만큼은 감추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여행객들의 표정을 읽는 것은 제 일과 중 작은 재미가 되었어요. 사업차 방문하는 이들의 굳은 표정, 유학생들의 기대 가득한 눈빛, 가족 여행객들의 들뜬 미소까지 하루에도 수십 가지 다른 사연을 마주하게 됩니다. 접수 창구에는 여러 나라의 언어로 환영 인사가 붙어 있어요. 저는 특히 한국어 인사말을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한국인 여행객들이 대부분 예의 바르고 서류도 깔끔하게 준비해 오기 때문이죠. 실제로 동료들 사이에서도 한국인 승객들의 평판이 무척 좋았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제 심사대 앞에 선 젊은 여성은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한국 여권을 내밀었어요. 여권 사진과 실물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저는 늘 하던 대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순간 여성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평온했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한국어로 던진 간단한 질문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본능적으로 위험 신호를 감지했죠. 혹시 영어로 하실까요? 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입에서 나온 건 어색한 중국식 영어였어요. Yes, I, 비즈니스, 미팅. 말투와 억양은 분명 한국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한켠에서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여권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지만 10년간의 경험으로 다져진 직감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었죠. 저는 동료 심사관에게 특수 장비를 요청했어요. 자외선 탐지기로 여권을 검사하자 미세한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습니다.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한 위조였지만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 과정에서 여성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호흡도 점점 가빠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최대한 감정을 누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잠시 정밀 검사실로 와주시겠습니까? 정밀 검사실로 들어선 여성은 의자에 앉자마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통역관을 불러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어요. 선생님, 이 여권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여성은 중국어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통역관의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여성은 중국 광둥성의 한 조직에서 위조 여권을 구매했다고 실토했어요. 한국 여권이 미국 입국하기 가장 수월하다는 말을 듣고 300만 원 정도의 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런 진술을 듣는 동안 제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한국이 수십 년간 전 세계에서 쌓아온 신뢰가 이렇게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마치 한국 여권이 위조의 대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태도에 치가 떨렸어요. 입국 심사대 주변으로 동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오갔어요. 지난달에도 베이징에서 온 남성이 위조 여권으로 적발됐다는 겁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수록 이런 불법 행위가 더 기승을 부린다는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여성을 강제 출국 조치하고 상세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현지 언론이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 여권을 노린 위조 사례 급증. 뉴스 화면 자막이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한국계 언론들은 특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뤘어요.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위조가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매일 아침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길에 올랐어요. 여권 심사대에 서는 순간마다 의심의 눈초리가 커졌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진짜 한국인일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여권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선배 심사관의 말씀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중국인들의 위조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어서 이제는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서류 검사만으로는 이 사태를 막을 수 없다는 현실에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퇴근 무렵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계속해서 관련 뉴스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위조된 한국 여권을 구매하려는 시도가 중국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소식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쌓여가는 서류들 사이로 오늘 적발한 위조 여권이 놓여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이 여권이 가짜라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이런 위조 여권으로 입국에 성공했을지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분노와 좌절감, 그리고 막중한 책임감이 뒤섞인 채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이제 제 머릿속은 온통 한국 여권 위조 문제로 가득 찼어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죠. 한국의 명예가 걸린 일이니까요. 첫 번째 위조 여권 사건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번에는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한국 여권을 들고 있었지만 공항 면세점에서 중국어로 통화하는 모습이 수상해 보여 정밀 검사를 실시했죠. 예상대로였습니다. 여권은 정교하게 위조된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베이징에서 제작된 위조 여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질문하자 여성은 급격하게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당황한 표정으로 영어를 써보려 했지만 중국식 영어 억양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부부로 위장한 2명의 중국인이 적발됐어요. 이들은 한국에서 신혼여행을 다녀온다며 입국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말조차 하지 못했죠. 심사 과정에서 이들의 위조 여권도 발견됐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심사대에 앉을 때마다 불안감이 엄습해왔어요. 과연 오늘은 몇 명의 가짜 한국인을 만나게 될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여권을 보면 자연스레 의심부터 하게 됐죠. 선배 심사관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시애틀 공항에서는 한 주에만 5건의 위조 여권이 적발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전역의 공항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인 건 위조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위조여서 쉽게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전문가들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해졌습니다. 중국 내 전문 조직이 개입했다는 정보도 입수됐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공항 구내식당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한국인들은 식사 전에
꼭 잘 먹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도 습관처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발견을 시작으로 저는 한국인들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공항에서 마주치는 모든 한국인 승객들의 특징적인 행동들을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곧 이것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매일 퇴근 후 1시간씩 공항 라운지에 앉아 한국인들을 관찰했습니다. 제 눈에 비친 한국인들의 모습은 참 특별했어요. 길을 물어볼 때면 꼭 저기요라고 시작했고 사진을 찍을 때마다 하나같이 V자를 그렸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건 공항 면세점에서의 모습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옷을 살 때 반드시 입어보면서도 택을 떼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라며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습관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서는 좀처럼 발견하기 힘들었죠. 제 관찰 노트는 날이 갈수록 두꺼워졌습니다.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부터 자주 쓰는 표현까지 세세하게 기록했어요. 처음에는 동료들이 제 행동을 이상하게 봤지만 곧 이 기록들의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뉴스에서도 제 연구에 관심을 보였어요. LA 타임즈 기자가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을 정도였죠. 한국 여권 위조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문화적 특징으로 진위를 가려낸다는 접근이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출입국 관리국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른 공항의 심사관들도 제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인사말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공부하는 움직임이 확산됐죠. 위조 여권을 막기 위한 우리만의 방법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계도 느꼈어요. 제가 관찰한 특징들은 너무 표면적이었습니다. 중국인들도 이런 행동들을 금방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더 깊이 있는 문화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느 날 저녁 모니터링 리포트를 작성하다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정한 한국인의 정체성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을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 역사의식 같은 것들 말입니다. 보고서 위로 쌓여가는 위조 여권들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한국인들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해야만 했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고민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깊어가는 고민 속에서 문득 5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우리 대학에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지훈은 특별한 친구였습니다. 미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지훈은 늘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곤 했죠. 저 역시 지훈에게서 한국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훈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였더라? 소셜미디어 프로필을 뒤져보니 지훈은 서울에서 무역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시차를 고려해 한국은 지금 저녁 시간일 테니 연락하기 좋은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어요. 지훈도 제 연락을 반가워했습니다. 영상통화로 이야기를 나누자는 제안에 지훈은 흔쾌히 응했죠. 화면 속에 나타난 지훈의 모습은 5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제이크,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최근 겪고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어요. 한국 여권 위조 문제와 그동안의 고민들, 그리고 제가 관찰해온 한국인들의 특징까지. 지훈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면서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제가 한국 문화를 연구하고 있다는 말에 지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지훈의 말에 저는 희망이 생겼어요. 지훈은 제가 관찰한 것들이 맞다고 하면서도 그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본 건 한국 문화의 겉모습일 뿐이야. 실제 한국인의 정체성은 그 안에 있어. 지훈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이 왜 식사 전에 잘 먹겠습니다라고 하는지, 또 왜 헤어질 때 잘가 대신 조심히 가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지훈의 말을 들으며 제 안에서 뭔가가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가 본 것은 정말 표면적인 것 뿐이었어요. 진짜 한국인다움은 이런 행동들의 이유와 배경에 있었던 거죠. 지훈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인들은 생일날 미역국을 먹는다는 걸 알고 있었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산모가 미역을 먹으면 몸이 회복되고 모유가 잘 나온다고 해서 시작된 전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일날 미역국을 먹으며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음식 하나에도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니요. 지훈의 설명은 계속되었어요. 한국인들이 왜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지, 김치를 맵기 먹는지 그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길을 물어볼 때 저기요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한국어의 존댓말에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해요. 낯선 사람에게도 존중을 표현하는 문화.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체성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독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모든 한국인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한국인의 자존심과 역사의식이 담긴 문제라고 지훈은 설명했어요. 통화가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교육을 중요시하는지, 왜 효도를 강조하는지 모든 것이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형성된 거였어요. 제이크, 이제 알겠어. 한국인의 정체성은 이런 문화적 배경에 있어. 지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한국인다움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대화를 마치고 나서도 지훈의 말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온 관찰들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진정한 한국인은 이런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사무실로 돌아와 제 관찰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단순한 행동 특징들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한국인들의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 속에는 오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이날 밤 저는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으로 퇴근했습니다. 비록 위조 여권 문제는 여전했지만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달라졌어요. 단순히 서류의 진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문화적 이해를 통해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지훈과의 대화 이후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퇴근 후에는 도서관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책들을 찾아 읽었어요. 주말에는 LA 한인타운을 찾아가 실제 한국인들의 생활을 관찰했습니다. 한인타운의 식당에 들어서면 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요라고 부르는 손님들,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직원들, 존댓말이 오가는 모습에서 지훈이 말했던 한국인의 예의범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식당 안의 어르신들이었어요.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음식을 권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지훈의 말처럼 이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닌 오랜 세월 이어져 온 효 문화의 실천이었죠. 한 식당에서는 우연히 한국인 가족의 생일 축하 모습을 보게 됐어요. 미역국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미역국을 떠주며 하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너를 낳을 때가 생각난다며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에서 깊은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이어진 한인타운 방문은 제게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청과물 가게에서는 한국인들이 과일을 고르는 모습도 특별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고 정성스럽게 고르는 모습에서 음식을 대하는 진중한 태도가 느껴졌어요. 서점에 들러 한국어 교재도 구입했습니다.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존댓말의 체계까지 한국어를 배우면서 언어 속에 담긴 문화도 이해하게 됐어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언어 구조 자체에 녹아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한인타운 탐방이 거듭될수록 더 깊은 문화적 특징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어린 학생이 학원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교육열은 정말 특별했어요. 주말에도 도서관과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이건 역시 유교 문화에서 비롯된 배움에 대한 존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 카페에서는 친구들과 만난 한국인 젊은이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는 이야기였어요.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모습에서 경쟁 속에서도 잃지 않는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특별한 광경이었죠. 더 놀라웠던 건 한국인들의 공동체 의식이었어요. 한인회관에서 열린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해보니 서로 돕고 나누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장을 담그고 장학금을 모금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지훈과는 매주 화상통화로 새로운 발견들을 나눴습니다. 제가 관찰한 것들에 대해 더 깊은 설명을 해주었어요.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빨리 먹는지, 왜 단체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든 것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한인타운 광장에서 태극기를 그리는 아이들을 보았어요. 아이들은 태극 문양의 의미를 설명하며 자부심에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한국인들의 자긍심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런 깊이 있는 관찰과 이해는 제 업무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여권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문화적 정체성을 읽어내려 노력하게 됐어요. 한국인다움이란 여권에 찍힌 도장이 아닌 그들의 마음과 행동 속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매일 밤 일기처럼 기록해온 관찰 일지는 어느새 두꺼운 책이 되어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처음의 기록들을 다시 읽어보니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 것 같아요. 퇴근길에 마주치는 한국인들의 모습도 달리 보였습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게 되니 전에는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이 보였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의 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더 분주한 아침이었습니다. 베이징발 비행기가 도착하면서 입국 심사대는 긴 줄로 가득 찼어요. 저는 한 달간의 문화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을 실전에서 활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3명의 남녀가 한 조를 이루어 제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모두 한국 여권을 들고 있었어요.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과 몸짓에서 어딘가 어색한 부분이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오셨나요? 제가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더니 잠시 망설였어요. 그중 한 명이 간신히 네라고 대답했지만 그 발음은 분명 한국인 발음이 아니었습니다. 방문 목적이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물었어요. 이번에는 준비한 듯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이라고 했죠. 저는 그들에게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어느 지역에서 오셨어요? 동대문이라고 대답하는데 강남과 헷갈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지하철 노선을 물었더니 대답을 못했어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생일이시라고 들었는데 오늘 아침 무슨 음식 드셨어요? 제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순간 그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지훈에게 배운 대로라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생일날 미역국을 먹는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그들은 그저 샌드위치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깊이 있는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동쪽 끝 섬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제주도라고 대답했어요. 독도라는 걸 모른다니 이건 정말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독도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지훈을 통해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가장 흔한 성씨 3개를 말해보라고 했더니 더욱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씨, 조씨라며 자신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김씨, 이씨, 박씨라는 걸 모르는 한국인은 없을 텐데 말이죠. 세 사람의 짜맞춘 듯한 대답을 들으며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분명 중국인이었어요. 한국의 기본적인 상식조차 모르는 이들이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정밀 검사실로 안내된 세 사람은 결국 실토하기 시작했어요. 광저우의 한 조직에서 위조 여권을 구매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당 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지불했다고 해요. 심지어 한국어와 한국 문화까지 배웠다고 했지만 그건 아주 피상적인 수준이었죠. 이들의 자백을 통해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국 내에는 이미 수십 개의 위조 여권 제작 조직이 있었어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 여권의 가치를 노리는 불법 조직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착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인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가 이렇게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의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이뤄낸 명성을 남들이 훔쳐가려 한다는 게 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문화적 이해를 통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서류나 기계로는 찾아낼 수 없는 진실이 문화 속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곧 공항 전체에 알려졌어요. 동료들은 제가 개발한 문화 기반 신문 기법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른 심사관들도 이 방법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실제 업무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모두가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오르며 저는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 덕분에 큰 성과를 이뤘다고요. 지훈은 우리가 함께 지켜낸 건 단순한 여건이 아니라 한국의 자존심이라고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위조 여권 일당을 검거한 사건 이후 저는 더욱 깊이 있게 한국 문화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업무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진정한 호기심과 존경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LA 한인문화원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부터 현대 문화까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였어요. 강연을 들으며 저는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는 점, 그리고 한국이 식민지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라는 사실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지훈과의 대화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 한국인들의 정신세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인들이 가진 이른바 한이라는 감정,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끈질긴 의지가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었다는 지훈의 설명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현대 문화 역시 놀라웠어요. K-팝과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이유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단순한 연예 콘텐츠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정서와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녹아있었기 때문이었죠. 장인 정신과 철저한 준비성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의 정이었어요. 힘들 때 서로 돕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문화. 이런 공동체 의식이야말로 한국이 빠른 시간 안에 놀라운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달 동안의 깊이 있는 문화 탐구는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왜 중국인들이 한국인을 사칭하려 하는지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부당한지도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수십 년간의 노력으로 세계적 신뢰를 쌓아왔어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기까지 그들의 여정은 한 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이렇게 어렵게 쌓아온 신뢰를 돈으로 사려 한다는 게 정말 분노스러웠어요. 지훈과 영상통화를 하며 이런 생각을 나눴습니다. 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이를 훔쳐가려 할 때 더욱 큰 상처를 받는다고 했어요. 어느 날 공항에서 한 한국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영어를 전혀 못하셨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당당하게 한국 여권을 내미셨죠. 그 모습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예술도 깊이 있게 알아보았어요. 한지, 도자기, 건축 등 모든 분야에서 장인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유산은 결코 모방할 수 없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가치 있었죠. 최근에는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까지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력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혁신 정신과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한국인다움이란 단순히 여권이나 언어가 아닌 그들의 정신과 문화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위조된 여권으로는 결코 진짜 한국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공항의 심사대에 앉아있으면 이제 한국인들이 더욱 자랑스럽게 보입니다. 그들이 지나갈 때마다 느껴지는 당당함과 자부심이 예전과는 다르게 다가와요. 그들의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닌 자부심과 명예의 상징이라는 걸 이제는 진심으로 알게 됐습니다. 출입국 관리국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개발한 한국인 구별법에 관심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여권 위조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제 연구가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워싱턴 DC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각 공항의 대표 심사관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어요. 저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특징부터 시작해서 실제 심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질문들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했죠. 발표를 들은 관리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문화적 접근을 통한 심사 방식이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기존의 방식이 서류와 시스템에만 의존했다면 제가 제시한 방법은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국장님이 직접 저를 불렀습니다. 이 연구를 전국 공항의 표준 매뉴얼로 만들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수개월간의 노력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매뉴얼 작성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 전문가들과 함께 더욱 체계적인 내용을 구성했어요. 단순한 질문 목록이 아닌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매뉴얼 제작 과정은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한국 문화 전문가들과 협업하면서 더 깊은 통찰을 얻게 됐어요. 예를 들어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빨리 먹는지, 왜 빨리빨리를 외치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형성된 문화적 특성이었어요. 완성된 매뉴얼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나라 출입국 관리소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문화적 접근을 통한 신원 확인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문화 기반 질문들이었어요. 한국의 명절 문화, 가족관계, 교육관 등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는 질문들을 체계화했거든요. 중국인들이 아무리 공부해도 쉽게 답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매뉴얼이 실전에 투입되자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났어요. 위조 여권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심사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줄어들었다는 점이에요. 자신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에 많은 한국인들이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지훈에게 이 소식을 전했더니 무척 기뻐했어요. 내가 우리 문화를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알려준다는 게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 내가 참여하게 된 것이 영광이라고 답했어요. 이제 LA 공항에서는 제가 다른 심사관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저는 매번 새로운 감동을 느껴요. 단순한 업무 지침이 아닌 하나의 민족이 가진 자부심과 정체성을 전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는 한 한국인 승객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한국 사람도 잘 모르는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게 된 것이 제 인생의 큰 행운이라고 말입니다. 매뉴얼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K-팝과 같은 현대 문화부터 전통 예절까지 시대에 맞춰 계속 보완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저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국 공항에서 위조 여권 적발 성공률이 크게 높아졌다는 보고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책과 영상으로만 보아왔던 한국, 지훈의 이야기로만 들어왔던 그곳을 이제는 직접 보고 싶어졌어요. 머릿속으로만 그려왔던 한국의 모습을 실제로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지훈과의 영상통화에서 이런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한국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고, 그래서 직접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훈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드디어 그 말을 하는구나. 기다리고 있었다면서요.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휴가를 사용해서 한 달간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지훈이 서울에서의 일정을 도와주기로 했고 한국의 전통 문화를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찾아보았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제 심장은 마치 첫사랑에 빠진 소년처럼 뛰었어요. 이제 곧 직접 만나게 될 한국을 생각하니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책으로만 보았던 역사의 현장들, 영상으로만 접했던 현대 문화의 중심지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잠도 오지 않았어요. 지훈과 일정을 상의하면서 저는 설렘에 가득 찼습니다.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고궁 산책을 하고 북촌한옥 마을에서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남산타워에서 서울의 야경을 보는 계획을 세웠어요. 여러분들은 한국의 어떤 장소를 가장 추천하시나요? 혹시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한국의 음식도 너무나 기대됩니다. 지훈이 추천해준 맛집 리스트를 보며 하나하나 검색해보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여러분들은 외국인 친구에게 어떤 한국 음식을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꼭 먹어봐야 할 음식이 있다면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발 전날, 저는 그동안의 일기장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처음 한국 여권 위조 사건을 마주했던 순간부터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된 과정, 그리고 이제는 직접 한국을 방문하게 된 현재까지 이 모든 여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 티켓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한국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한국인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운 우리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곧 만나자는 짧은 인사였지만 그 속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저는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국인들의 진정한 모습을 직접 만나러 가는 여정이에요. 여러분, 혹시 외국인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우리의 이야기가 있나요? 우리가 지켜내야 할 소중한 우리의 문화는 무엇일까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인의 정체성이 단순히 여권이나 신분증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각국의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지금도 제이크가 개발한 한국 문화 기반의 심사 매뉴얼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한국인의 자부심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어떤 문화를 소개하고 싶으신가요? 혹은 한국인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은 언제인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욱 흥미진진한 한국인의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